안녕하세요 여러분, 슐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 영어 회화 공부법,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영어 회화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죠. 뭐 여행 가서도 그렇고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 영어 정말 못하면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언제까지 누가 번역해주는 거 받아 먹고만 살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좀 외국인들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영어 회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좀 늦은 나이에 가족 이민을 간 거거든요. 그때 영어도 잘 못했고 영어 때문에 정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갔고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도 취직했고 지금 미국 회사에서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영어 말빨로 먹고 사는 이 파트너십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회화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영어 회화를 늘리는데 좀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노출을 많이 시켜야 해요. 그러면 또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내가 한국에 사는데 어떻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그러실 테지만 진짜 미국에 4, 50년 살아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한인타운에만 살고 한국인들하고만 놀고 한인 막 교회 성당만 다니고 그러면 정말 단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한국 토종이지만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외국인처럼 영어를 하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내가 외국에 얼마나 많이 살았냐, 유학을 얼마나 오래 했냐,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냐, 내가 영어에 얼마나 많이 노출을 시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데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설정도 그냥 영어로 먼저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시라면은 학교 수업 같은 것도 영어로 들을 수가 있겠고, 뭐 동아리 같은 것도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런 거부터 노출을 하나씩 늘려가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학교에 갔다가 바로 집에 가면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계속 영어를 쓸 수 있게끔 알바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것도 뭐 한인마트나 한국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미국 스포츠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학교를 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스포츠 레스토랑에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영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가 스스로 그렇게 조성을 해줬어요. 그렇게 제가 6개월 생활을 하니까 정말 6개월 살았다고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만큼 영어 실력이 확 늘었었어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한국에 계속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장기전으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뭘 하든 즐겁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영어로 접해라. 사실 제 좌우명이 뭘 하든 즐겁게거든요. 전 뭘 하든 재밌지가 않으면 하기가 싫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어도 즐겁게 하자라고 생각하면은 좀 재밌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어 공부라는 게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재미없어지잖아요. 근데 언어라는 게 한두 달 해서 되지가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 남들은 도대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나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6개월 안에 원어민 되는 법, 뭐 3개월 안에 외국인처럼 말하는 법,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언어는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전 지금도 영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영어로 말 잘하고 공부를 계속 하려면 본인 스스로 좀 재밌게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전 어렸을 때 웨스트라이프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라이프 노래도 막 들으면서 그 팝송 가사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단어 찾아가면서 듣고 웨스트라이프 멤버들이 한 인터뷰 같은 내용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하니까 그때 영어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막 중학교 들어가면서 성문 교육책 읽고 너무 재미없어지고,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딱딱하게 접근을 하니까 영어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어를 딱딱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토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레시피를 찾을 때 뉴욕타임즈에 레시피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레시피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핀터레스트에 미국 유명 블로거들이 레시피 나와 있는 거 그걸 찾아본다든가. 저는 아무래도 테크 쪽에 있다 보니까 테크 뉴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와이어드나 테크크런치 그런 쪽으로 원서를 계속 찾아보고 거기서 어떤 단어를 쓰나 어떤 표현을 쓰나 지금도 꾸준히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전 사업이나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How I Built This나 아니면 Acquired 같은 그런 팟캐스트를 계속 들으면서 스타트업 쪽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쓰나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나 계속 그런 쪽으로 표현도 익히고, 좋은 표현이 있으면 받아 적고 또 써먹으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계속 노출을 시키고 들으려고 하고 있는 편이에요. 언어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그렇게 느껴지려면 내가 재밌다고 느껴지는 토픽으로 접근을 해야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쪽팔림을 무릅쓰셔야 돼요.
한국인이 회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의 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막 사춘기기도 하고 막 내가 영어 잘 못하고 틀리면은 막 너무 쪽팔리고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외국인이 영어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한국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말 막 떠듬떠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너무 기특하고 귀여워 보이지 않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한국 TV에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이다도시랑 아유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내 나이 나오죠? 근데 그때 아유미가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용기 내서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은 나 귀엽고 기특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 갔을 때 그래 나도 아유미처럼 용기 내서 말해보자, 내가 아는 말.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고쳐주기도 하고, 제가 용기 내면서 말할 때 진짜 영어가 확 느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좀 한국인이라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뻔뻔함은 필수거든요. 생각을 조금 바꾸고 틀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영어를 빨리 배우실 수가 있어요. 남들 시선보다 영어를 내가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영어를 빨리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 좀 틀렸다고요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디엄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영어를 할 때요, 이 이디엄을 알면 영어 회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 이디엄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약간 수거나 관용어 같은 걸 말하는 단어예요. 이 이디엄을 잘 활용하면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게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선생님이 Let's break the ic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그 뜻이 지금 이 상황이 처음 만났으니까 어색하니까 빨리 친해지자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뜻도 미국에서는 너무너무 쉽다 이런 표현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관용어구나 수거를 잘 쓰면은 굉장히 영어가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미드나 팟캐스트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시고 잘 적었다가 많이 외워서 좀 써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잘 써먹으시면요, 회화 실력 진짜 향상되실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막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미드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혼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혼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어 막 비기너 레벨일 때는 외국인이랑 만나고 샬라샬라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되지만 이걸 처음에 입에 막 있게 혼자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연습을 막 해보는 거예요. 생각할 때도 영어로 해보고 뭐 쓸 때도 그냥 영어로 써보고.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전에 찾아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써보고 외워서 써먹어보고 어느새 그게 쌓이고 이러면서 나중에 외국인한테 말할 때도 그게 어느샌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말하면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좀 부드러워지고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연습하라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와,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진짜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야지만 막 외국인 선생님들 만날 수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방구석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영어 회원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해요. 바로 캠블리라는 플랫폼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잘 하지 않지만 이 캠블리를 둘러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광고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영어 회화를 잘하는데 필요한 5가지를 이 캠블리에서 모두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바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캠블리가 마음에 들었던 건 언제 어디서나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24시간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토픽도 뭐 골프면 골프, 테크놀로지면 테크놀로지, 영화, 내가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다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캠블리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중요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연습 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캠블리에서 선생님 앞에서 한번 발표 연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캠블리에서 45분 예약을 잡고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한번 하고 발표를 들어가니까 긴장이 훨씬 덜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Nice to You look meet great. you. What's your name? My name's Ashley. Nice to meet you. Oh, hey there, Ashley. What's up? I have a really important meeting this week, so I just wanted to practice before I go into this really important meeting. So
Well, I wish Yeah. you a lot of success with your important meeting coming up, Ashley. Thank you so Hope we much. chat again sometime. Thank you so much, Josh. Have a great day. 그래서 캠블리 안에서 저처럼 발표 이렇게 연습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미팅 준비도 해보실 수 있고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스몰 토크 있잖아요. 외국인들하고 스몰 토크도 준비할 수 있고 Hello. How are you today? Good. How are you? My name is Troy. I'm from Canada. My name is Ashley. I'm from Korea. Yeah, but I live in Hong Kong now. Oh, okay. Yeah, I used to live in Canada as well, and also lived in US. Okay, you've been all over the world. Good for you. Yes. I guess you need English for your job, or is it because Yeah. you live in Hong Kong? Or Yeah, I speak a lot of English for my job, so. 토플 같은 것도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캠블리가 진짜 좋은 게요. 여기 가입하시면 내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하고 그거에 맞게 학습 플랜을 이렇게 짜줘요. 저도 캠블리에서 이 레벨이 어느 정도나 될지 레벨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피킹 퀴즈예요.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잘 되는 곳에서 좀 조용한 곳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Describe your favorite place to visit. What is it like there? I love visiting San Francisco because it's where I used to live and went to school. My sister and best friends still live there, and it's always great to catch up with them. It's also a place that really helped me grow and become who I am today. 어떻게 말했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쭉 주고요. 대답을 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제 대답을 좀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네요. 제 강점과 약점을 알려주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캠블리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서 쭉 둘러보는데 캠블리에 들어가시면은 트위터 Learn Progress 섹션이 있는데 트위터에 들어가시면 지금 Take a Lesson Now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바로 전화해서 당장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보면은 액센트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미국 액센트, 사우트 아프리칸 액센트, 영국 액센트도 있고 이렇게 리뷰도 보여요. 99% 리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선생님도 보이시고 선생님의 레벨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북마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이 learn이라는 섹션 여러분이 쓰시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디엄 많이 알아놓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이디엄도 한꺼번에 쭉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단어 공부도 혼자 할 수 있게 이 보캐블러리 플래시카드 기능도 있고 발음 연습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꼭 하지 않더라도 인터랙티브하게 혼자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프리 코스들이 되게 많아요.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학습 코스들이 되게 많으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거 골라가지고 코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얼마 전에 중요한 미팅 준비가 있었어가지고 이 Introduction to Public Speaking이라는 거 선생님하고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주제로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 캠블리에 있는 이 코스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좋아져서 이런 툴만 잘 활용해도 영어 공부하고 회화하는데 굳이 유학 가지 않아도 정말 똑똑하게 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캠블리는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여기 무료 기능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가서 한번 둘러보고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